네, 반갑습니다. 오샤즈마입니다. 오늘은 구글 설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글 폼이라고도 부르고요. 비슷한 서비스로는 네이버 웍스에 보면 네이버 폼이라고 있습니다. 어, 이걸 왜 써야 되느냐? 첫 번째, 카카오 스토리나 그런 카카오 스토리 채널 등에서는 개인 정보를 직접 게시글과 댓글에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벤트 참여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고객한테 아이디도 남기지 못하고 연락처도 남기지 못한다면 이 적절하게 마케팅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구글 폼을 이용해서 고객들의 정보를 받는 통로로 활용을 하면 좋고요. 두 번째는 어 블로그나 혹은 홈페이지에 어떤 상담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은 보다 쉽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했던 뭐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질환 상담을 온라인 폼이 없이 이곳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구글 폼이 PC와 모바일에 모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PC든 고객이 모바일이든 모두 쉽게 만드시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넷째, 이렇게 쌓인 고객의 DB들은 엑셀과 같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곳에 쌓이기 때문에 바로 엑셀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정보를 가공하시기에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구글 드라이브라는 곳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럼 네이버에 구글 드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뭐 drive.google.com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예,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뭐 이런 폼이 뜨겠죠? 자, 새로 만들기에서 더보기에서 구글 설문을 선택을 하십니다. 네, 설문을 선택하시면 이런 설문지가 나옵니다. 어, 만들기는 되게 쉽습니다. 자, 먼저 이 설문의 형태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뭐 이름, 성명 쓸 때 텍스트, 단락은 상단 내용을 적어주세요 라는 거에서 엔터를 쳐서 이렇게 문장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객관식 질문, 뭐 확인란, 목록에서 선택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 5개 정도만 이렇게 눌러보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고급 기능들도 있는데 제가 뭐 여기서는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꾸미시고 싶으시면 홈페이지들을 이런 레이아웃을 통해서 뭐 이미지, 동영상도 넣으실 수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폼 자체를 예쁘게 꾸미실 때는 요 레이아웃 기능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사용 기능에만 충실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기본 기능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고급 기능과 레이아웃 기능들은 여러분들 눌러서 직접 해보시면 뭐 금방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일단 저는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시아 줌마 출판 기념 이벤트 만들었습니다. 질문은 그럼 참여하게 되면 이름은 쓰시고요. 도움말 텍스트는 이 질문 제목을 좀 도움을 주는 글입니다. 예를 들면 실명을 아, 실명을 입력하세 하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곳에서
텍스트를 해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필수 질문은 이거를 꼭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론 같은 거 꼭 넣어야겠죠. 항목을 추가합니다. 두 번째는 전화번호가 필요하겠죠. 를 적어주세요. 라고 해서 넣는데 근데 전화번호를 넣을 때 보면은 이것도 필수 항목이라고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수 항목이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나요? 빨간 점이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 전화번호를 만약에 이렇게 남기시게 되면 이게 숫자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0이 하나가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움말 테스트에 예시 이렇게 넣어주면은 고객들이 바로 인지하시기 좋으시겠죠. 이렇게 자 동일하게 텍스트고요. 제가 하나만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락 텍스트는 보시면 이렇게 단락이 나와서 뭐 사연을 적으실 수가 있겠죠. 예, 저는 근데 이걸 하지 않고요. 객관식 질문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란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 이벤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질문에는 예를 들면 아이폰 아이패드 아우디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객관식 질문은 이것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요. 확인란은 예, 여러 개를 복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 선택을 하고요. 아우디가 제일 좋은데 왜 여기 있지? 쭉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자, 이것도 필수 질문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필수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을 제가 입력 안 했네요. 예. 원하는 사은품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하는 사은품이 되게 제일 중요한데 라고 하시면 요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 원하는 사은품을 이렇게 또 올려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설문지도 하단에 상세 설명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왔다 갔다 해서 좀 복잡하시죠? 예, 제가 계획 없이 막 찍다 보니까 설문지 설명도 뭐 단 3일간만 해요.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다시 얘를 쭉 얘는 별로 안 중요해 라고 했으면 뚝 내리실 수도 있고요. 예, 예, 예.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확인 페이지 이게 뭐냐면 그 완성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와진 화면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2월 1일 발표예요. 뭐 이런 것들 넣으시면 되겠죠. 자, 설문지 보내기 하면 끝납니다. 그럼 이런 폼이 생깁니다. 복사를 해서 주소창에 넣어 보면은 이런 창이 생깁니다. 짜자잔. 그래서 여기에 아줌마 전화번호 010-1111-2222 이렇게 넣으시고요. 원하는 사본은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내기를 눌러볼게요.
자, 2월 1일 발표해요. 다 됐죠. 그럼 이게 어디 쌓여 있느냐? 보이시나요?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보시면 같은 이름으로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찍히죠. 타임스탬프라고 언제 고객이 글을 남겼냐라는 거고요. 이건 이름이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 복사해서 바로 엑셀이나 이런 데 바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재밌죠? 음. 후에 이제 바꾸셔도 되고요. 다만 처음에 잘 만드셔야 되는 게 응답을 이렇게 한 번을 받고 나면 만약에 이름을 이렇게 바꾸셔도 이곳은 동일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드실 때 좀 기획을 잘 하셔서 만드셔야 네, 정확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음,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는 이렇고 모바일은 이렇고 PC 모바일이 다 완벽하게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든 뭐 뭐 패드든 PC든 모두 정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 하시는 분들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고객 상담을 받으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